네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집 핏줄이라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기록부터 보세요. 초겨울 바람이 종갓집 대문 틈으로 길게 스며들었다. 마당 가장자리에 감나무 가지 끝이 마른 잎을 몇 장 떨구고 돌계단 위로는 어제 쓸어둔 낙엽이 다시 얇게 깔렸다. 안채 쪽 창호지 너머로 TV 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부엌에서는 칼끝이 도마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대문 앞 골목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골목 끝에서 검은 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차체는 골목벽에 닿을 듯 말 듯 좁은 길을 지나 대문 앞에서 멈췄다.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어둠이 다시 자리를 찾았지만 차의 존재감은 그보다 먼저 마당까지 들어왔다. 대문을 지키던 개가 한 번 짖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소리를 삼켰다. 안채 마루에 앉아있던 영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썹이 한 번 꿈틀거렸다. 부엌에서 칼질하던 손도 멈췄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오래된 경첩이 잠깐 끼익 울더니 누군가 문짝을 단단히 받쳐 열어젖혔다. 골목의 차가운 공기가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다. 다음 순간 검은 차 뒷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먼저 내려왔다. 말갛게 씻은 운동화 바닥이 돌바닥을 툭 하고 찍었다. 수연이 아이 둘의 손을 잡고 내렸다. 손가락은 얇고 단정했다. 손목을 감싼 코트 소매 끝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아이들의 머리는 나란히 비슷한 길이로 정리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발을 맞추려는 듯 잠깐 서로의 걸음을 훔쳐보며 마당 쪽으로 걸어왔다. 수연의 시선은 대문 위 현판에 잠깐 닿았다가 곧 마루 쪽으로 옮겨갔다. 마루 끝에 선 영자가 수연을 바라봤다. 영자의 손은 치맛자락을 한번 쓸어내렸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수연은 그 앞에서 속도를 늦췄다. 아이들이 먼저 앞서려 하자 수연이 손을 조금 더 꽉 잡아 걸음을 맞췄다. 영자의 뒤로 도윤이 서 있었다. 문틀의 한쪽 어깨를 기댄 채 두 손을 허리 앞에서 모았다. 얼굴에는 잠을 덜 깬 듯한 그늘이 있었고 눈동자는 수연과 아이들 사이를 번갈아 움직였다. 손끝이 한번 떨렸다가 멈췄다. 영자는 수연의 얼굴부터 아이들의 얼굴까지 훑었다. 아이들은 낯선 마당을 구경하듯 눈을 크게 뜨고 도락과 장독대를 바라봤다. 그 눈이 도윤에게 잠깐 닿자 도윤의 목젖이 한번 위아래로 움직였다. 도윤이 무심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가 마루 끝에서 멈췄다. 수연은 마당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살짝 들었다 놓았다. 수연은 가방을 한쪽 손으로 고쳐들며 목소리를 낮게 꺼냈다. 안녕하세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연 뒤쪽 대문 밖에 서 있는 검은 차를 한 번 더 보았다. 눈빛이 차체의 엠블럼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다. 영자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다. 부엌 쪽에서 누군가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잔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이 하나가 수연의 손을 당겼다. 마당 가장자리에 돌계단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여기 올라가도 돼? 수연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잠깐만. 영자의 눈이 그 장면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영자의 시선은 수연의 손, 아이의 손, 다시 수연의 얼굴로 올라갔다. 마치 손에 잡힌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윤이 목을 가다듬었다.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다. 수연아, 여기까지는 수연은 도윤 쪽으로 시선을 옮기지 않았다. 대신 마루 끝에 영자에게만 눈을 맞췄다.
눈빛은 단정했고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다. 수연의 손가락이 아이들의 손등을 한번 쓰다듬었다. 영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당의 찬 공기만큼 단단했다. 무슨 일로 왔니? 수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들고 있던 가방을 몸 옆으로 내려놓았다. 가방 바닥이 돌바닥에 닿으며 작게 둔탁한 소리가 났다. 수연은 그 소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있어서요. 영자는 코웃음을 참는 듯 콧잔등이 움직였다. 할 말. 영자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다시 갔다. 아이들은 영자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낯설다는 듯 수연의 뒤로 반걸음 숨었다. 수연이 어깨를 살짝 낮춰 아이들 앞을 가렸다. 바람이 아이들 앞머리를 흔들자 수연이 손끝으로 정리해 주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마루 끝에서 지켜보던 도윤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영자가 한 걸음 내려왔다. 마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마당에 또렷이 울렸다. 영자는 수연 앞까지 오지 않고 중간쯤에서 멈췄다. 그 사이의 거리만큼 공기가 더 차가워진 느낌이었다. 이 애들은 누구니? 수연은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감싼 채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말은 짧게 나왔다. 제 아이들이에요. 영자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수연은 영자의 표정을 받아내듯 잠깐 바라보고 다시 아이들의 손을 잡아당겨 옆에 나란히 세웠다. 아이들은 수연의 손짓을 알아듣고 발끝을 가지런히 붙였다. 수연은 아이들의 턱끝을 한번 살짝 올려주듯 손끝으로 정리했다. 그 작은 손길에 아이들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도윤이 한 발 더 내려오려다 멈췄다. 그의 손이 허벅지 옆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눈은 아이들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그 오래 머무는 시간 동안 영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데리고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수연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다만 입술이 한번 다물렸다가 다시 풀렸다. 수연의 눈이 마당의 돌바닥을 잠깐 훑쳤다. 돌바닥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끌고 간 자국 같은 선이 얇게 남아 있었다. 수연은 그 선을 보는 듯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자가 웃었다. 웃음은 목에서 올라오지 않고 입가에서만 얇게 갈라졌다. 오해. 수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코끝이 살짝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끝내고 싶어서 왔어요. 영자의 눈이 번쩍였다. 끝내? 도윤이 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잠깐만. 수연아, 안으로 들어가서 수연이 도윤 쪽으로 드디어 시선을 돌렸다. 아주 짧게. 눈빛은 묻지 않았다. 그냥 확인하는 것처럼 그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영자에게로 돌아갔다.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이 하나가 수연의 코트 끝을 더 세게 잡았다. 수연이 그 손을 꼭 쥐어 안심시키듯 손가락을 접었다. 아이의 손등이 하얗게 됐다가 곧 풀렸다. 영자는 수연의 말끝을 물고 늘어지듯 한 발 더 다가왔다. 향수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마당에 얇게 퍼졌다. 내가 여기 와서 끝낼 게 뭐가 있니? 너는 나가야 했고 나갔고 그걸로 끝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동의인지 정리인지 누군가의 말을 더 듣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맞아요. 나갔죠.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대문 쪽을 한번 바라봤다. 검은 차가 그대로 서 있었고 운전석 쪽 창에는 희미한 김이 서려 있었다. 수연의 시선이 다시 종가집 마루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 여기서 제 이름으로 퍼진 말들이 있었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이 숨을 삼켰다. 수연은 말을 더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열어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서류가 들어있는 듯 얇은 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렸다가 수연은 다시 그대로 넣고 가방을 닫았다. 가방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서 유난히 또렷했다. 영자가 그 소리에 반응하듯 눈을 가늘게 떴다. 서류 들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수연이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은 말만 하러 왔어요. 수연은 손끝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한 번씩 가볍게 눌러 자리를 지키게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이들은 수연이 멀어지지 않게 발끝을 끌어 따라오려 했지만 수연이 손바닥을 펴 보이며 조용히 멈추게 했다.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제가 뭘 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제 아이들까지 건드리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마당에 떨어지자 한동안 바람 소리만 남았다. 영자가 입을 열려다 닫았고 도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들은 수연의 등 뒤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영자는 눈을 돌려 부엌 쪽을 보았다. 창호지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영자의 시선이 다시 수연에게 돌아왔다. 이번에는 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얼굴에서 오래 머물렀다. 수연은 돌아서서 아이들 옆으로 다시 섰다. 아이들이 수연의 옆구리에 바짝 붙었다. 수연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은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머물렀다. 대문 바깥에서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 같은 짧은 소리가 났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골목 끝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이 얼굴을 빼꼼 내밀었다가 급히 숨는 모습이 보였다. 영자의 눈도 그쪽을 따라갔다. 영자의 입술이 다시 얇게 굳었다.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더 단단히 잡고 마당 한가운데서 말없이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종가집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 숨 사이로 오래전 한밤중에 들리던 쓰레기통 뚜껑 소리 같은 기억이 마당 어딘가에 얇게 남아있는 듯했다. 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조만간 제대로 정리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영자가 낮게 말했다. 누구랑? 수연은 짧게 답했다. 사실이랑요. 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가며 장독대 뚜껑 위에 먼지를 살짝 일으켰다. 도윤이 마침내 마루 끝에서 내려왔다. 그는 수연과 영자 사이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 섰다. 시선이 흔들렸다가 결국 수연 쪽에 머물렀다. 수연아 나도. 수연은 도윤을 보지 않았다.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이들이 그 뒤를 따른다. 돌바닥에 작은 발소리가 2개 나란히 이어졌다. 검은 차의 문이 다시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잠깐 새어나왔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대문 밖으로 나가는 세 사람의 등을 바라봤다. 마당 한가운데 남은 것은 바람, 먼지, 그리고 제대로 끝나지 않은 문장 같은 침묵뿐이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마당에 흙은 젖어 있었다. 새벽에 뿌려둔 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탓이었다. 부엌 앞 배수로를 타고 물이 가늘게 흘렀고 고무장화를 신은 발이 그 위를 몇 번 오갔다. 영자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김이 빠진 국을 한 국자 퍼올렸다가 아무 말 없이 싱크대 옆 쓰레기통으로 부었다. 국물이 봉지 안에서 퍽 하고 소리를 냈다. 수연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어제 밤새 챙긴 옷과 서류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가방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지려 하자 수연은 팔꿈치로 끌어올려 다시 걸었다. 마루 위에서는 도윤의 발소리가 왔다 갔다 했다. 잠에서 덜 깬 걸음이었다. 영자가 돌아섰다. 부엌에서 현관까지 걸어오는 동안 발 뒤꿈치가 바닥에 자주 닿았다.
영자는 수연을 보며 멈췄다. 손에는 아까 국을 퍼올렸던 국자가 그대로 들려 있었다. 국자 끝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오늘 나가. 영자의 말은 짧았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붓지 않았고 입술도 떨리지 않았다. 다만 현관 바닥에 작은 흠집 하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도윤이는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쓰레기통 쪽으로 국자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국자가 통 안쪽에 부딪히며 금속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도윤이 마루에서 내려왔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수연과 영자를 번갈아 보았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영자가 도윤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결정 못하면 내가 한다. 도윤은 말문이 막힌 얼굴로 서 있었다. 수연은 그 얼굴을 잠깐 바라보다가 가방 끈을 고쳐쥐었다. 현관문 옆 신발장 위에는 전날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수연은 그 통을 한번 쳐다봤다. 뚜껑 사이로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영자가 그 시선을 따라 신발장 위를 보더니 손을 뻗어 반찬통을 집었다. 통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영자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졌다. 통이 봉지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봉지 안에서 국물과 김치가 섞이는 소리가 났다. 수연의 손이 가방 끈을 더 세게 잡았다. 손등에 힘줄이 떠올랐다가 곧 가라앉았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도윤이 뒤늦게 말했다. 수연아, 잠깐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신발을 신는 동작이 매끄러웠다. 문을 나서며 수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훑쳤다. 식탁 위에 놓인 물컵, 덜 마른 행주, 벽에 걸린 가족사진.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수연만 빠져나가면 될 것처럼. 문이 닫혔다. 도윤은 현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다시 칼을 들고 도마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침은 그렇게 흘러갔다. 공항의 의자는 차가웠다. 수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글자가 바뀔 때마다 기계음이 났다. 주변에서는 캐리어가 끌리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 울음이 섞였다. 수연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숨을 고르게 쉬었다. 손바닥이 차가워질 때까지 가방 끈을 놓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도시가 작아졌다. 수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안전벨트가 몸을 조였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잠들어 있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도착한 도시는 낯설었다. 공기는 건조했고 거리에 표지판 글자는 익숙하지 않았다. 수연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자 자동차 소음이 그대로 들어왔다. 밤에도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펴자 한쪽 구석에 찍힌 병원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수연은 종이를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카페에서 컵을 닦고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샘플을 옮겼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졌다. 붕대를 감고 다시 일을 했다. 밤에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에는 도면과 색상표가 빼곡했다. 수연은 커피를 시켜가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새벽이 되면 창밖의 소음이 잠깐 줄었다. 그 시간에 수연은 가장 집중했다. 병원은 하얀 냄새가 났다. 복도 바닥은 반질거렸고 신발 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수연은 번호표를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사람이 일어나고
수연의 번호가 불렸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질문에 짧게 답했다.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두었다. 대기실에서 수연은 작은 영수증을 받았다. 종이는 얇았고 숫자와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다. 수연은 그 영수증을 지갑 안쪽 포켓에 넣었다. 지갑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간은 일정하지 않게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수연의 회사 이름이 명함에 새겨졌다. 처음에는 혼자였고 나중에는 사람이 늘었다. 사무실 창가에 화분이 놓였다. 회의실 벽에는 포트폴리오가 걸렸다. 계약서에 사인이 늘어갔다. 수연은 서명할 때마다 펜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려갔다. 어느 날 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수연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있었다. 수연은 잠깐 어깨를 펴고 다시 문을 나섰다. 집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밤을 갈랐다. 수연은 몸을 일으켜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수연은 그 손을 잡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이의 숨이 점점 고르게 변했다. 창밖에서는 새벽 첫차 소리가 났다. 수연은 아이를 안은 채 창문을 바라봤다. 유리에는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수연은 유모차를 밀고 있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웃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둘이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같은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수연은 유모차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았다. 회사에서는 축하 케이크가 놓였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수연은 초를 불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다. 케이크를 나누는 동안 수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국 번호가 떠 있었다. 수연은 잠깐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췄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에는 수연 혼자 남았다. 창밖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됐다. 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다. 수연은 그 중 한 장만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종이 위에 날짜와 이름을 한번 훑고 다시 봉투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조용했다. 수연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귓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수연은 다시 눈을 뜨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회사 로고가 떠올랐다. 로고 아래에 새로운 프로젝트명이 나타났다. 수연은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때였다. 화면 오른쪽 아래로 뉴스 알림이 떴다. 익숙한 회사 이름이 보였다. 수연은 마우스를 멈췄다. 기사 제목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 대신 창을 닫았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유리 너머로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한국 번호를 저장된 이름으로 바꿨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 불을 끄며 수연은 마지막으로 회의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한 장씩 훑쳤다. 그 사진들 속에는 이제 자신과 아이들의 자리가 있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는 오후 내내 사람들이 들고 났다.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나누고 봉지째 들고 온 귤을 까먹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장바구니를 팔꿈치에 걸고 슈퍼 문 앞을 서성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냉기가 얼굴을 스쳤다. 영자는 계산대 옆에 붙은 거울을 힐끗 보고 고개를 조금 들었다. 봤어?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상대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계산대에서 잔돈을 받느라 손이 바빴다. 영자는 장바구니 속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넣었다 하며
말을 이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애 데리고 왔던 거. 상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의 입술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말이 많더라. 영자는 말끝을 흐렸다. 흐린 말은 늘 더 멀리 퍼졌다. 슈퍼 문이 닫히자 평상 쪽에서 웃음이 났다. 영자는 그 웃음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다. 연락처 목록을 위아래로 훑다가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나야.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다. 주변 소음에 묻히지 않게, 그러나 또렷하게. 그 애들 있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영자는 비닐봉지를 접어 장바구니 맨 아래에 눌러 넣었다. 봉지가 바스락거렸다. 나도 그냥 하는 말이야. 요즘 세상에 누가 뭘 믿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슈퍼를 나섰다. 평상 위의 시선들이 등을 따라 붙었다. 영자는 골목 모퉁이를 돌며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안채로 들어갔다. 마루 위에 앉아있던 친척 하나가 영자를 올려다봤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자는 대답 대신 물을 한 컵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 컸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들었지. 그 말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종가집 전화는 몇 번 울렸다. 영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창문을 등지고 앉았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통화를 끝낼 때마다 컵에 물을 더 따랐다. 며칠 뒤 도윤의 회사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유리병 너머로 직원들의 움직임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은 숨을 죽인 듯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가 몇 번이나 뒤집혔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가 멈췄다. 숫자 옆에 달린 각주 하나가 눈에 걸렸다. 이 계약 보류야? 팀장이 답했다. 상대 쪽에서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유리병 너머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입모양이 빠르게 움직였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이유는? 팀장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개인사 관련해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한번 가라앉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도윤은 컵을 내려놓고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가 다시 껐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영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도윤은 받지 않았다. 진동이 멈췄다가 다시 울렸다. 도윤은 그제야 전화를 받았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영자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회사 일? 영자의 웃음이 짧게 흘렀다. 내가 더 신경 써야 할 게 뭔지 알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창을 조금 내렸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사람들 말이야. 애들 얘기. 그 말에 도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다. 엄마. 괜히 시끄럽게 굴면 내 회사도 곤란해져. 통화는 거기서 끝났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고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였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 호텔에 들어갔다. 방 안은 깔끔했고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다. 도윤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졌다. 도윤은 휴대폰을 다시 켰다. 저장된 이름을 찾아 손가락을 멈췄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보낸 메시지는 바로 읽힌 표시가 떴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발끝이 바닥에 닿자 그제야 긴 숨이 나왔다. 한편 수연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국제전화 표시가 화면에 떴다. 수연은 회의실에서 나와 통화를 받았다. 창가 쪽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조건은 그대로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일정은 다음 분기로 미루죠. 통화를 끝내고 나서 수연은 메일함을 열었다. 낯선 제목의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발신자는 한국이었다. 수연은 메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삭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두었다가 그대로 닫았다. 퇴근 무렵 사무실에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직원 하나가 상자를 들고 왔다. 대표님, 한국에서 온 거래요. 수연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상자 겉면의 주소를 한번 보고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자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살짝 흔들렸다. 액자 속에는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연은 액자를 바로 세웠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아이들의 가방을 정리했다. 작은 양말이 소파 아래로 굴러가자 수연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아이 하나가 수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수연은 말없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체온이 팔에 전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휴대폰 알림은 늘지 않았다. 대신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수연은 아이들을 재운 뒤 식탁에 앉았다.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안에는 날짜가 다른 종이들이 차례로 끼워져 있었다. 수연은 가장 위의 종이를 넘기지 않았다. 손끝으로 파일 가장자리만 눌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다. 수연은 바로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진동이 지나가고 나서야 통화를 연결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가 말이 많아. 수연은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았다. 테이블에 두 손을 올려두고 서 있었다. 알아요. 회사까지 번졌어. 수연은 잠깐 창밖을 보았다.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도윤은 대답이 늦었다. 도와줄게. 그 말이 떨어지자 수연은 파일을 닫았다. 파일을 닫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어떻게? 도윤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실대로.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이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그 소리를 확인하듯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돌아왔다.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통화가 끝나자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닫힌 파일과 켜지지 않은 노트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수연은 불을 끄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가 커튼을 조금 열었다. 도시의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빛 아래서 수연은 오래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했다. 말이 먼저 퍼진 자리, 말보다 늦게 도착해야 할 사실의 순서, 그 사이를 가르는 시간까지. 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쓸려 바닥을 긁었다. 아직 노랗게 다 물들지 못한 잎들이 신발 밑에서 부서졌다. 오전인데도 공기는 묵직했다. 출입구 앞에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수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며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아이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회색 코트의 단추는 끝까지 잠겨 있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금속 소리가 울렸고 수연은 가방을 다시 받아들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과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았다.
대기석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도윤이 보였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도윤은 수연을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몇 발짝의 거리가 있었지만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애들은? 도윤이 먼저 물었다. 집에 있어요. 수연의 대답은 짧았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수연이 들고 온 서류 가방을 한번 바라봤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말이 끝나자 안내원이 이름을 불렀다. 수연은 고개를 들고 안내원의 손짓을 따라 복도로 들어갔다. 복도는 길고 밝았다. 발걸음 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도윤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다. 법정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수연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방청석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고 기자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노트북 화면이 열려 있었다. 영자는 이미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였다. 수연이 들어오자 영자의 시선이 움직였다. 눈길이 잠깐 마주쳤다가 곧 피했다. 영자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번 겹쳐졌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류가 오갔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방 안의 공기는 건조했다. 수연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메모를 하다가 부를 때만 고개를 들었다. 영자의 쪽에서 먼저 말이 나왔다. 대리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방청석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났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도윤은 손을 모은 채 앞만 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출생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법정 안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서류 가방을 열고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은 얇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수연은 그것을 판사 쪽으로 건넸다. 이건 뭐죠? 의료 기록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방 안 어디에도 튀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는 소리였다. 파일이 전달되는 동안 영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움직였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손만 바라봤다.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몇 번 났다. 냉동배아. 판사가 단어를 읽어내려갔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방청석의 누군가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수연은 판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결혼 기간 중에 진행한 시술입니다. 당시 보관됐던 기록이고 이후 이시까지 이어진 자료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수연은 손을 흔들지 않았다. 몸은 곧게 서 있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영자의 대리인이 말을 받았다. 그 기록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수연은 끼어들지 않았다. 대신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번에는 봉투가 함께 붙어 있었다. 봉투에는 병원 도장이 선명했다. 확인서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넘기는 동안 방청석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소근거림이 사라지고 숨소리만 남았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서류 쪽을 향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락을 구하듯 판사를 바라봤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법정 안에서 그 말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아이들은 제 아이가 맞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영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앞자리에 놓인 펜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재판은 바로 끝나지 않았다. 추가 확인과 절차가 이어졌다. 수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도윤도 그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지만 아까보다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다. 휴정이 선언되자 사람들이 움직였다.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섞였다. 수연은 법정 문을 나와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도로가 보였다. 차들이 신호에 맞춰 멈췄다, 움직였다. 도윤이 다가왔다. 미안해. 수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지금 할 말은 아니에요.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섰다. 그때 영자가 복도 끝에서 나왔다. 영자는 수연을 보았지만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수연. 영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다. 수연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 복도의 길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는 영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내려왔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을 닫았다. 지퍼 소리가 짧게 울렸다. 절차는 끝나지 않았어요. 수연의 말은 차분했다. 끝나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영자는 더 다가오지 못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기사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다. 자극적인 제목은 없었다. 대신 사실만 나열된 기사였다. 댓글은 많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수연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바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코트를 벗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이 하나가 달려와 안겼다. 수연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팔에 전해지는 무게가 분명했다. 그날 밤 수연은 불을 끄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슷한 불빛들이 깜빡였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다음 단계로 갑니다. 보낸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닫힌 서류 가방과 아이들의 그림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침 뉴스 화면에서 회사 이름이 흘러나왔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게 자막이 붙었다가 사라졌다. 수연은 소리를 줄인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은 식탁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했다. 수연은 아이들 앞에 우유를 더 따라주고 컵을 원래 자리로 밀어두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수연은 신발장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었다. 두께는 얇았지만 손끝에 무게가 느껴졌다.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지퍼를 닫았다. 아이들 가방을 문 옆에 가지런히 두고 문을 닫았다. 사무실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가 수연을 보고 짧게 인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 속 수연의 얼굴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다. 눈빛도 입술도 어제와 같았다.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노트북이 열려 있고 컵에 담긴 커피에서 김이 조금씩 올라왔다. 수연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회사 로고가 나타났다. 수연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수연은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며 숫자와 도표가 나타났다. 해외 법인 이름이 줄지어 떴다. 회의실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 오늘 공개합니다. 수연이 말을 마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불안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직원 하나가 손을 들었다.
상대 쪽 반응은요? 수연은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이미 알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흩어졌다. 수연은 혼자 남아 창가에 섰다. 아래로 도로가 보였다. 차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이름 중 하나를 눌렀다. 자료 전달해 주세요. 통화는 짧았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다. 그 시각 도윤의 회사는 술렁였다. 회의실 문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도윤은 책상 앞에 서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각 주에 적힌 회사 이름이 익숙했다. 대표님,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대 쪽이 조건을 바꿨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이유는? 팀장은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경쟁사 쪽에서 더 나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덮었다. 창밖을 보았다.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렸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받았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수연의 목소리였다. 공식적으로만 대응하세요. 도윤은 잠깐 침을 삼켰다. 너가 개인 감정으로 엮지 마세요. 수연은 말을 더 잇지 않았다. 통화는 거기서 끝났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멈췄다. 며칠 뒤 산업 박람회장이 붐볐다. 부스마다 사람들이 몰렸다. 수연의 회사 로고가 걸린 공간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연은 무대 옆에 서 있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설명은 직원들이 맡았다. 수연은 한 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봤다. 도윤도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연을 발견하고 잠시 멈췄다. 수연은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부스 앞에서 질문하는 바이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행사가 끝난 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차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도윤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사업이에요. 수연은 문을 열었다. 도윤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의 차가 먼저 빠져나갔다. 그날 저녁 기사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새로운 파트너십, 해외 확장, 경쟁 구도. 수연의 이름은 기사 중간쯤에만 등장했다. 과장된 표현은 없었다. 사실만 적혀 있었다. 종가집에서는 TV가 켜져 있었다. 영자는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자막이 지나가자 영자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 회사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영자는 TV를 끄지 않았다. 영자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가 이번에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갔다가 멈췄다. 나야.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다. 요즘 말들 다 사실이더라.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TV 화면을 그대로 두었다. 화면은 다른 뉴스로 넘어갔지만 영자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불빛은 줄지 않았다. 수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박람회에서 받은 명함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명함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도윤이었다. 회사에 압박이 들어와. 수연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아이방 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거실불을 줄였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건 선택의 결과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수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숨이 길게 나왔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수연은 다음 순서를 떠올렸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다. 남은 것은 기록이 아닌 사람들의 태도였다. 종가집 안채의 아침은 늘 비슷했지만 그날은 달랐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지 않았고 부엌에는 물 끓는 소리도 없었다. 영자는 상 위에 놓인 찬 그릇들을 그대로 두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참새 소리만 들렸다. 영자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쓸어내렸다. 손끝이 자꾸 바닥을 더듬었다. 문간에서 인기척이 났다. 친척 하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어머님. 영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기자들이 또 왔어요. 영자의 손이 멈췄다. 잠깐 후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 대신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단단했다. 들여보내. 친척은 놀란 얼굴로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으로 나가며 발걸음을 낮췄다. 잠시 뒤 마당에 사람들이 섰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녹음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었다. 영자는 문턱을 넘지 않았다. 마루 끝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살짝 들렸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자는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다. 할 말 있어. 그 말 한마디로 마당이 조용해졌다. 녹음기 불이 켜졌다. 그 애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말. 영자의 입술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다. 내가 시작했어.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났다. 영자는 손을 들어 그 움직임을 막듯 내렸다. 사실 아닌 거 알면서. 말이 끝나자 영자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이 마당을 건너갔다. 집안 체면이란 말로 사람을 밀어냈지. 누군가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묻지 마. 다 내가 한 짓이야. 말을 마친 영자는 마루 안쪽으로 돌아섰다. 기자들은 더 다가오지 않았다. 녹음기 불이 꺼졌다. 마당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다. 그날 오후 기사는 빠르게 퍼졌다. 제목은 짧았고 내용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또렷했다. 영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혔다. 변명은 없었다. 정정도 없었다. 도윤의 회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도윤은 회의실 중앙에 서 있었다. 화면에는 기사 캡처가 떠 있었다. 팀장들이 말을 아꼈다. 공식 입장은 그대로 갑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사과문 준비하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개인 입장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개인은 뒤로. 회의는 오래 끌지 않았다. 도윤은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도윤은 액자를 뒤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단정했다. 수연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법무팀에서 온 메일이 화면에 떠 있었다. 수연은 메일을 끝까지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진행하세요. 보낸 뒤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에 서서 잠깐 바깥을 보았다. 거리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갔다. 누구도 특별히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연의 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컸다. 바닥에 장난감이 흩어졌고 수연은 하나씩 주워 상자에 넣었다. 아이 하나가 수연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거 봐. 수연은 고개를 숙여 아이가 내민 종이를 보았다. 서툰 선으로 집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수연은 종이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다.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다. 잠깐만. 수연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공개적으로 말했어. 수연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과야. 수연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다. 아이들 방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과는 기록으로 남아요. 수연의 말은 조용했다. 말로 끝내지 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다가오지 않았다. 며칠 뒤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짧았고 명확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 정정 보도, 공식 사과. 이름들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종가집 마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영자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오래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기울자 그림자가 길어졌다. 영자는 그 그림자를 발끝으로 한번 밟아보았다. 수연은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넣었다. 파일은 닫혔고 서랍에 들어갔다. 그 위에 아이들의 그림이 놓였다. 수연은 불을 끄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수연은 방불을 끄기 전 잠깐 서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특별한 표정은 없었다. 다만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비가 내린 다음 날 거리는 유난히 깨끗했다. 인도블록 사이에 고인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출근길 사람들은 발걸음을 조금 늦췄다. 수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앞에 섰다. 아이들은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안쪽에서 손을 흔드는 선생님을 보고 뛰어갔다. 수연은 아이들 등이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돌아서며 수연은 가방을 고쳐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수연은 바로 받지 않았다. 몇 발짝 걷다가 멈춰서서 전화를 연결했다. 대표님, 상대의 목소리는 공손했다. 해외 쪽 일정,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연은 잠깐 길 건너편을 보았다.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다. 자료 먼저 보내주세요. 통화는 길지 않았다. 수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걸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스쳤다. 사무실에서는 책상 배치가 바뀌어 있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의 자리가 창가 쪽에 생겼고 회의실 벽에는 지도 하나가 더 붙어 있었다. 수연은 그 지도를 한번 훑고 자리에 앉았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지만 수연은 급하게 열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켰다. 오전 회의는 짧았다. 결정해야 할 것만 정리하고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수연은 회의가 끝나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깐 보았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시간 종가집 마당에는 햇볕이 길게 들었다. 영자는 장독대 옆에 서서 뚜껑을 하나 열었다 닫았다. 손이 예전보다 느렸다. 부엌으로 들어와 밥을 안 치려다 말고 쌀통 앞에 그대로 섰다. 쌀을 퍼올리던 손이 멈췄다. 영자는 부엌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렸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전화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대신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도윤은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쌓여 있던 서류를 파일에 넣고 개인 물건을 상자에 담았다. 직원 하나가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대표님,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인수인계는 정리됐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을 때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회사 건물을 나서며 도윤은 잠깐 멈췄다. 휴대폰을 꺼내 수연의 이름을 찾았다가 화면을 껐다. 대신 다른 번호를 눌렀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저녁 무렵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왔다. 미끄럼틀 아래 모래가 발에 묻었다.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수연을 불렀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신발에 묻은 모래를 털어냈다. 아이 하나가 넘어지자 수연은 바로 일어나 무릎을 살폈다. 아이는 울음을 삼키고 다시 일어섰다. 수연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해가 기울자 공원에 불이 켜졌다. 수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 휴대폰 알림이 하나 떴다. 도윤의 이름이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이들 잘 지내? 수연은 아이들 가방을 정리하며 답했다. 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나 자리 정리했어. 수연은 더 묻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 말로 통화는 끝났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끄며 문을 조심히 닫았다. 그날 밤 종가집 대문은 닫혀 있었다. 영자는 마루에 앉아 달력을 넘겼다. 날짜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영자는 펜을 들어 그 날짜에 작은 표시를 했다. 무슨 표시인지는 적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은 각자의 자리를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창문에 비친 불빛이 겹쳐졌다. 수연은 커튼을 천천히 닫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각자의 자리가 분명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겨울 햇살이 낮게 들어왔다. 유리창에 비친 빛이 바닥을 길게 늘어뜨렸다. 수연은 거실 창을 반쯤 열어두고 아이들 옷을 개고 있었다. 작은 소매를 접고 양말을 짝지어 놓는 손길이 일정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이들 방에서는 낮잠을 자는 숨소리만 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은 손을 멈췄다. 한 번 더 울리지 않았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 앞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떠 있었다. 영자였다. 수연은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잠깐 화면을 보다가 아이들 방 쪽을 한번 돌아봤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현관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큼만 열렸다. 영자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머리는 정리되어 있었다.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다가 천천히 들렸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연은 대답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영자는 그제야 한 발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조심스러웠다. 발을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들었다. 거실에 들어선 영자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대신 소파 옆에 서서 그대로 멈췄다. 수연은 마주 앉지 않았다. 테이블 옆에 서서 물 한 컵을 따라 건넸다. 컵이 영자의 손에 닿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았다. 미안하다. 영자의 말은 길지 않았다. 변명도 없었다. 수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숨을 한 번 고르고 의자에 앉았다. 영자는 그제야 수연을 마주봤다. 내가 사람을 밀어냈다. 영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였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다. 집안이란 말로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아이들 방에서 작은 뒤척임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그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다시 영자를 보았다. 아이들 얼굴 매일 생각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럴 자격은 없지만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용서받으려고 오신 거면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에요. 영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다. 영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하는 걸음이 느렸다. 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다가 수연을 돌아봤다. 아이들 잘 키우고 있구나.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 하나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다. 수연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아이는 깨지 않았다. 며칠 뒤 공항은 붐볐다. 수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유리 너머 비행기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수연은 아이들 가방을 다시 메어주었다. 비행기 타면 뭐 할 거야? 아이 하나가 물었다. 잘 거야. 수연의 대답에 아이들이 웃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수연은 아이들 손을 놓지 않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줄을 섰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 시각 종가집 마당에는 햇볕이 들고 있었다. 영자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영자는 마당을 쓸었다. 낙엽 몇 장이 쓸려 모였다. 영자는 그 낙엽을 한쪽에 모아두었다. 태우지 않았다. 도윤은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간판은 없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하나와 서류 몇 장뿐이었다. 도윤은 창밖을 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입력창에 커서가 깜빡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아이 하나가 창밖을 가리켰다. 수연은 아이를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 창밖으로 도시가 작아졌다. 수연은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아이들은 평온했다. 그 표정을 확인한 뒤에야 수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구름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는 회사 일정이 적혀 있었고 다음 장에는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연은 펜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제목은 적지 않았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다. 아이 하나가 수연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수연은 아이의 무게를 받아내며 몸을 조금 기울였다. 그 순간 수연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없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자세였다. 누군가의 집안도 누군가의 이름도 아닌 자리,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비행은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다. 이제는 앞으로 가는 길이었다.